치유의 도시공원 온택트 프로그램 제4편 그리운 마음 담은 가을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꽃을 활짝 피워주는 힐링 원예 전문가 신상옥입니다. 오늘 또 광주 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경계에 위치한 정확히 첨단지구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에 나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제법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늘을 보니 이렇게 깊고 푸르고 넓은 하늘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맑은 가을 하늘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길어야 2주일 거예요. 2주 동안에 우리는 이 많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마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은 우리 서정주 시인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이라는 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멀리 저거 꽃다지 이제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이제 초록이 여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좀 쉼을 쉬어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수업할 주제는요, 그리운 날에는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그리운 사람을 위한 마음을 담아서 쓰는 편지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재료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무 판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같이 해주실 분은요, 광주 한국원예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의 박주효 이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대를 쓰시고서 시각장애 체험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 혹시 다른 느낌을 가지셨나요?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이제 불안함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마음으로 더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손에 어떤 감각적인 자극들이 네. 이런 매체들을 만질 때, 또 식물을 만질 때 네. 훨씬 그 모양이라는 게 더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료는 아주 심플합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들었던,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 나무판 있습니다. 이건 파인트리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소나무인데요. 레드파인이라고 하죠. 향 한번 맡아볼까요? 향이 나죠. 이 나무가 주는, 질감이 주는 이 향은 정말 우리 피톤치드를 유발하는 굉장히 건강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드파인은 여러분들 그 목조주택 할 때 편백나무 대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가구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내구성과 향을 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느낌과 질감을 줄 겁니다. 이제는 한번 나무 원목에는 이렇게 나이테가 있고요, 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슬슬 느껴보면서, 네, 저는 부드럽습니다. 물론 이 원목을 잘 정제하고 다듬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를 얻었습니다만은 나무가 주는 것은 좀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근함. 예, 그래서 우리가 집도 이렇게 콘크리트보다는 이 나무 집, 우드하우스가 훨씬 더 편안함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 레드파인이라는 나무 원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 철사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칼라가 입혀졌을 거예요. 칼라는 다양하게 코팅되어 있는 칼라입니다. 컬러 와이어.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약간 핑크와 보라가 섞인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물인 주인공입니다. 이 식물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오난사라는 핀란드시아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 식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혹시 연상되는 거 있습니까? 파인애플. 맞습니다.
우리 박주호 이사님이 뭐 원예 치료를 공부해서 이걸 아시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했는데 파인애플 같답니다. 얘는 파인애플과 식물 맞습니다. 이온안사, 틸란드시아 이온안사인데요. 이 식물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식물은 특별한 뿌리도 그렇게 강인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식물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면 보면은 식물 잎 주변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것처럼 회색 뿌연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트리콤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트리콤이라는 물질은 주변의 미세먼지라든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뿌리도 변변치 않고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잎도 그렇게 막 넓지도 않고 뭐 줄기도 있지 않는 이 식물이 불평이나 불만 한마디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식물이 주는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서, 좋은 말로 선용해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식물이 바로 이온안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을 한번 옆에 이제 놓으시고요. 이 식물을 통해서 이 레이드파인에다가 안착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안착시키냐면요. 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와이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날 때 시간이 뭐 1살, 돌 때 2살, 그쵸?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잘 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펴지면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처럼 저처럼 눈을 감고 해야 그 수많은 자기 삶의 궤적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힘들 때는 이렇게 웅덩이가 지는 것이죠. 밑으로 쭉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요. 대학을 제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가정 형편상 못 가서 재수, 그걸 떠나서 삼수까지 해서 어렵게 이건 제 고백이에요. 가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여건이 안 돼서 서울에 계신 형님 댁에서 이렇게 어쨌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성인으로서 이렇게 자립한다는 게 어렵구나 라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과정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거, 저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같아요. 네, 남자아이였는데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저는 높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무려 10시간 동안에 진통 끝에 태어나는 아이를 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순간 눈물이 왈칵 솟고 말았답니다. 맹콘이 어떻게 발가락 하나까지도 저를 딱 닮았는지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박전선 혹시 출산 경험 있으신가요? 미혼이시죠? 애가 둘입니다. 그러셨죠. 네. 그 느낌 혹시 공감할 수 있나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매도 네. 그렇게 했다는데 이 모성애가 또 아이를 10달 동안 같이 생활해온 어머니는 얼마나 그 감기에 클까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제일 행복했던 때는 제 두 가지. 제일 힘들었을 때는 대학 입학할 때부터 졸업해서 취업까지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과정이 수없이 많은 봉우리로 이어집니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고요. 서울에는 제가 좀 잘 가는 산이 있어요. 관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산을 우리가 정상을 관악산을 딱 저기 보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능선이 올라가면 있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되더라고요. 전 중간에 포기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삶을 느껴서 다짐을 했습니다. 짧은 굴곡과 능선을 반복되는 삶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정상까지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힘들어도 참지 미안합니다. 힘들어도 좀 참고 이겨내고 조금만, 너무 많이 참으면 안 돼요. 아주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와이어를 내 마음대로 구부렸어요. 이 구부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제가 눈을 감고 저의 과거를 추적해서 구부렸지만은 제가 구부렸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내 인생길을 평탄하고 내 인생길을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펴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아마 좋은 행복의 길이 시작이 또 희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와이어를 이용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쉬운 방법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홀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나는 가로로 하고 싶다 하신 분은 가로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세로로 걸고 싶다 하시면은 세로 우의 모서리에다가 저는 세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적당하니 하고 나서 한번 손으로 돌리면은 잘 돌려져요. 돌리고 또 나중에 이 친구를 우리가 또 걸 수 있는 이렇게 홈까지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꽃을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보겠어요. 하트를 이렇게 이거 누구 마음대로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저는 하트를 하나는 부족해요. 예, 저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는 사랑은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개를 한번 이어봤어요. 이왕 한 짐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사랑꽃.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사랑꽃은 여러분 꼭 굳이 저처럼 안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최소한 사랑은 3개가 있어야 저는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 그리고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가, 저는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하나 더 하면 꽃이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하시고요. 또 남은 이 굉장히 길거든요. 와이어가 기니까는 옆으로 있는 공간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아니죠.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를 뭐 집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이온환사가 살 집을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저는 공간을 그냥 한번 달팽이 공간 엮듯이 이렇게 손으로 달팽이처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박조 선생님 정말 네, 구멍 찾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달팽이처럼 이어보겠습니다. 왜 달팽이처럼 하냐면 여기에 이온환사, 식물을 살 공간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봤어요. 예쁩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 빈 공간에다가 이온환사를 턱하니 얹혔어요.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식물이 흙에 다니고 이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틸란디시아 이온환사라는 식물은 다른 식물과는 달리 이렇게 큰 나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딱 붙어서 기생해서 살아가고요. 또한 이것도 번식도 옆에 있는 자구, 조그만한 또 옆에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키울까요? 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요. 자, 옆에도 바닥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예쁘죠? 네. 이것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자, 이렇게 푸르른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 담은 편지를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디에다 쓰냐면은 바로 이 레드파인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그리운 사람, 이 가을에 떠오르는 얼굴, 그리고 생각나는 분, 고마운 분들에게 한번 마음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편지를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편지 하니까는 장문의 편지를 쓰면은 좀 부족하겠죠? 아주 간단한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마음꽃이라는 글을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꽃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이곳에다가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 마음꽃이라는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또 생각나는 사람, 가을을 잘 느끼는 마음을 이곳에 한번 담아서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레드파인을 이용한 이온환사 새로운 집에다가 심는 과정이었는데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식물이 주는 가치 중에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시라는 메시지를 이온환사가 남겨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가을날에는 우리 서정주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운 사람, 눈이 떠오르는 분들에게 손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손편지, 종이 대신에 오늘은 나무판에다가 이 글을 한번 써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을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이 좋긴 좋죠. 그런데 식물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로병사와 과정이 비슷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과습이라든지 또는 건조 또는 어떤 깍지벌레라든지 진드기 이런 질병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온환사는 특별히 다른 식물에 비해서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머금고 먼지를 머금는 굉장한 초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헤어스프레이겠죠? 헤어스프레이 분무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세요. 할 때마다 잘 잤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5번 한다면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에게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스프레이 주시면은 잘 자라고요. 지나치게 건조하다, 이렇게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스프레이를 잘 안착은 됐지만 잘 빼지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잠시 한 10분 정도만 담가놔도 충분하니까 담그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안착시키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이 파인애플과 식물이라 한 곳으로 모여서 나중에는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안착시키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계속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시킬 건데 이렇게 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심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사를 하세요. 특별히 이사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이사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옆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식물을 연출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와이어를 통해서 삶의 굴곡진 거, 그런 과정을 헤쳐가는 거, 펼쳐가는 대상자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래 내가 펴자, 내가 극복하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힘들 때 한 번씩 여러분이 앞에 써 있는 글이라든지 식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온한사와 레드파인을 이용한 식물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하실 줄로 믿고요. 다음 주도 기대되죠? 기대됩니까?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마무리할 텐데. 자. 네, 오늘 너무 이 나무를 이용해서 네. 편지글을 쓰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의 또 체험을 위해서 안대를 껴주신 박주희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고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꽃을 활짝 피워주는 힐링 원예 전문가 신상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